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는 다시 써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 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이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를 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다. 자, 요 주제입니다. 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바뀌면요, 이걸 안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겨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은 계속 산다, 아니면 2번은 계약을 해지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이 돼야지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1번은 계속 산다, 2번은 계약 해지를 한다. 이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번을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계속 산다,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요, 전입신고를 뭐 옮기거나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로 또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지금까지 사는 거랑 똑같이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안 써도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자, 나는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겼고, 이 대항력에다가 플러스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대항력이 뭐냐?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대항력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가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입주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 점유라고 얘기하죠. 여기랑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 요거는 전입신고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누구와 오더라도 나는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대항력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는 다시 써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 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이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를 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중에 이사를 나갈 때,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데 집에서 뭔가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안다든지 사는 곳을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 겨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계약서를 미리 써서 연락처라든지 인적사항을 받아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해두면 돼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나서 뭐가 걱정된다라고 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만 받으면 돼요.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인적사항 받으려면은 계약서를 써두는 게 조금 더 좋다. 이거는 그냥 팁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은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2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도에 해지하는 거라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 팔렸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일단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동의를 해줘야지 집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야지 집주인이 바뀐 거를 내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동의를 받고 집을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따로 연락도 안 와요. 집주인이 연락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는 걸 확인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등기부등본을 꾸준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주인이 바뀌는 게 싫었잖아요. 내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그냥 바뀌는 게 싫어요. 최근에 전세 사기에서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뭐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있었거든요. 꽤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기존 집주인한테 내가 안 즉시로 기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주인 바뀌었으면 그냥 자동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뀐 걸 내가 안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집주인에게 내가 해지를 원한다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내용의 문자라든지 통화를 하게 되면은 계약을 기존 집주인에게 해지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집주인한테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집주인이 바뀌면 그냥 승계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뀐 걸 앞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때 이의를 제기하면 돼요. 나는 너랑 계약을 했는데 왜 승계를 하냐? 나는 승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네가 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게 되면은 사실 집주인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700원만 내면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700원 내고 열람을 해 가지고 집주인 바뀐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주인이 저한테 동의를 안 받고 집주인이 바뀌어요? 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집주인은 당연히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새 집주인도 나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팠는데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이건 임대사업자만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보통 집주인들은요 그냥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내 집 파는데 그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습관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보자.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지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해지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